자, 구독자 여러분, 솔직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제 아침 욱국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을 할까 아니면 그냥 예정된 시간에 업로드를 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엊그제 4.3 보궐선거 결과로 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애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간의 채팅창에서의 언쟁이 격화될 거라는 예상을 미리 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채팅창이 좀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러지 말자며 중재를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유튜브에는 수많은 우파 채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한국당이나 애국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채널들도 있고요. 특히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그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채널들을 시쳇말로 무슨 빠, 누구누구 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자, 오랫동안 저희 데일리베스트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데일리베스트가 최소한 이런 것만은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한국당 빠도 아니고요. 애국당 빠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빠도 아니고 홍준표 빠도 아니고 김진태, 조원진 빠도 아닙니다. 자, 다만 우파 채널로서 한국당과 애국당이 하는 행동에 집중할 뿐이고요. 정치인들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가 잘한 것을 말할 때면 그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한국당 빠다, 황교안 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반대로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권 타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하면 또 그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데일리베스트는 대한애국당 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협소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한국당 지지자분들과 애국당 지지자분들 실컷 싸우셨는지요? 자, 창원 성산의 개표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애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께서 진승정 후보가 얻은 표로 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마치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런 생각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을 없애고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던 이정희와 뭐가 다릅니까? 당선이 아닌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를 했고 마치 그 목적을 달성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선거 기간 내내 사력을 다했을 진순정 후보에 대한 모욕이자 당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와 같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일정 범위의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선거의 참패 뒤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대한애국당은 창당 후 지방선거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면서 경험들을 쌓고 있는 정당이지요. 아직 애국당은 총선은 치러보질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신생정당이라는 면죄부가 분명 존재하고 시민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내년 총선에서 일정 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조원진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로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대한애국당 진승정 후보가 얻은 표 때문에 강기훈 후보가 떨어졌다면서 대한애국당을 증오하다시피 하시는데요. 자, 물론 그 마음들은 이해하겠으나
대한애국당은 정당으로서 합법적으로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른 것뿐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입니다. 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치르는 선거인인 만큼 거의 창원에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선거를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었던 만큼 전략적 판단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파이들이 세상 천지에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붙어먹는 경우가 어딨냐는 비판을 무릅쓰고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때 황교안 대표는 이를 위해 주원진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만나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노력의 시도조차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특히 한국당 지지자분들과 애국당 지지자분들, 대한애국당은 1%도 안 되는 정당이다. 1%의 정당한테 한국당이 통쾌하게 당했다. 서로 그렇게 감정 상하는 빈정 섞인 말들은 이제 그만 거두시고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자, 누구냐고요? 자,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비속어이긴 한데요. 겐세이라는 말 아십니까? 당구 칠 때 주로 쓰이는 말인데 남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혹시 손학규에게 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부터 호를 하나 붙입시다. 자, 겐세이 손학규.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선거는요, 손학규의 바로 이 겐세이 플레이로 절반의 성공밖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를 같은 당 소속인 이원주 의원이 선거 전에 가망성이 없는 선거에 후보를 왜 내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결국 이 의원의 말처럼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좌빨 정당의 전과 7법의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자, 누가요? 자, 겐세이 손학규가 말입니다. 자, 심지어 저는 손학규가 혹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애매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민주당 뿌락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자, 우선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지도부는 선거 직후 4.3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중당에도 밀리면서 사유에 그치는 개망신을 당했는데요. 자, 구독자 여러분, 바른미래당 처음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김무성, 유승민이 만든 정당이죠. 그래서 더욱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든 김무성, 유승민이 더욱 미워지는데요. 자, 밉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얘네들을 완전히 제끼고 내년 총선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도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럼 너희놈 배신정당인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자는 것이냐라고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게 아니라 우리도 쟤네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총선 전에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지만 손학규의 고집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손학규의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승리의 1등 공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한나라당 출신의 경기지사 손학규가 현재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 사람 쉽게 정계 은퇴라던가 일선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제 분명히 패한 것은 아닌데 뭔가 좀 찝찝하고 우울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많으셨지요. 자, 이 기분 한 번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 판단 또는 바른미래당 제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높아심에서 몇 말씀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채팅창에서 또 서로 싸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싸울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손학규에게 욕 한마디씩 던져주시기 바랍니다.